오늘 이 영상 하나로 대여금 회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회수율을 99.9%까지 올리는 최종 병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변입니다. 친한 친구나 믿었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혹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전화는 피하고 카톡은 일십하고 내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빌려준 돈 100% 무조건 받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신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럼 이 동영상은 왜 찍고 있냐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확률을 99%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대여금 회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비법은 영상 마지막에 공개되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장 막막한 경우부터 시작하죠. 믿는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냐며 그냥 계좌이체만 해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괜찮을까요? 이때 우리에게 남는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그리고 통화 녹음입니다. 첫 번째 계좌이체 내역의 경우에 이건 돈이 넘어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돈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일 수도 있고 그냥 준 돈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입니다. 지난번에 빌려간 300만원 언제쯤 줄 수 있어? 이런 내용의 대화 내용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미안 다음 달 월급날 꼭 줄게 라고 답했다면 채무를 인정한 셈이죠. 날짜와 상대방 정보가 나오게 전체 대화 내용을 캡처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통화 녹음인데요. 많은 분들이 불법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대화 당사자인 내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며 법적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세요. 너한테 500만원 빌려준 거 말이야. 원래 이달까지 갚기로 했잖아. 와 같이 금액과 변제기를 언급하시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에 더해 메신저 대화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충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증거가 모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작정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부터 하는 건 시간과 비용의 낭비일 수 있습니다. 더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이라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용 증명 자체의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소송과 비슷하지만 소송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방법인데요. 지급명령에는 소송과 비교해서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초고속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에 나갈 필요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1주나 2주 안에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초저가입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인지대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의 약 10분의 1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즉 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나 직장을 알아야 송달이 가능하고 만약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빌려준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심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소송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려 지급명령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사건 심판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너무 괘씸해서 사기죄로 고소해버릴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여러분을 속여서 돈을 빌려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는 어땠는지, 빌린 돈을 원래 말했던 용도에 썼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입증하지 못하고 무작정 고소하면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오히려 여러분이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지만 말이죠. 따라서 형사고소는 민사 절차와 함께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전략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애초에 때릴 일을 만들지 않는 것.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그냥 이름, 금액만 쓰는 건 5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 완벽한 차용증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차용증에 채무자의 자필로 서명을 하게 하고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감도장을 날인받으세요. 만약 인감도장이 없다면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라는 서류를 첨부해도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가 첨부된 문서는 법원에서 그 문서가 진짜라고 강력하게 추정합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내가 쓴 거 아니다, 도장 도용당했다 와 같은 딴소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장치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회수율을 99.9%까지 올리는 최종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증서라고 불리는 문서인데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차용증의 내용을 공증받는 겁니다. 비용은 조금 들지만 그 효과는 매우 막강합니다. 특히 공정증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 집행 인락의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는 확정 판결과 똑같은 힘을 가집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복잡한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를 모두 건너뛰고 곧바로 채무자의 월급이나 통장, 자동차, 부동산의 압류 같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판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그야말로 하이패스인 셈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예방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빌려줄 때 집행 인락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작성하세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부담스럽다면 차선의 방법은 최소한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첨부한 차용증이라도 반드시 받으세요. 만약 이미 증거 없이 돈을 빌렸다면 1단계 내용 증명으로 압박한 뒤에 2단계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해결을 시도하고 3단계 상대가 불응하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와 재산을 모두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